반갑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 발표를 맡은 TV 웹솔루션 팀의 정기훈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것은 사업부 단위에서 이제 최종 완성을 위한 어떤 이벤트 진행에서 좀 개발자들의 편의를 돕는 웹 서비스인데요. 이슈 로그 검토 효율화를 위한 크래시 씬 인스펙터 서비스입니다. CSI라고 하면 아마 좀 다들 아실 만한 그 크라임 씬 인스펙터가 있는데요. 그 크라임 씬 인스펙터에서 차용을 할 만한 어떤 의미가 있어서 저희가 이 이름을 정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서 향후 발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먼저 2937이라는 숫자에서부터 좀 시작을 하겠는데요. 혹시 이 숫자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숫자는 지금 저희 웹OS TV 개발자가 작년 한 해 동안 이슈를 정리한 개수입니다. 2937건인데요. 이게 그 전에 현도를 보면 25000건일 때도 있었고, 실제 제가 지금 정집계한 것은 정규 이벤트 이슈랑 SIT, RIT, DIT라고 개발자들이 공통적으로 많이들 접하는 이슈들만 집계를 한 거고,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많은 3만 개 이상의 이슈일 수도 있습니다. 필터에 따라서. 그렇게 1년에 이렇게 많은 이슈들을 정리를 하는데 요 밑에 있는 숫자 83건은 그 중에서 작년에 제가 직접 이슈를 정리하거나 제가 검토해서 다른 개발자들한테 전달했는 이슈 건수입니다. 많을 때는 21년도에 보면 214건 이렇게 엄청 많은 이슈를 한 해 동안 정리를 했고요. 그때 이제 들어간 업무 공수를 보면 연간 공수의 한 28%까지도 쓰는 정도로 상당히 지금 사업부 레벨에서 하는 이런 최종 출시를 위한 품질 이슈들은 엄청나게 많은 공수가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제가 주로 맡은 부분은 크래시나 성능 이슈들을 주로 했는데요. 이 이슈들을 받게 되면 매번 반복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슈를 지라 이슈 티켓으로 전달을 받으면 이렇게 블랙박스 URL을 통해 가지고 이제 유첨 로그를 전달을 받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링스 PC에서 이걸 받는데요. 그 압축 파일을 4-5차례에 걸친 압축 풀기 과정을 거쳐서 크래시 리포트가 있는 위치를 특정해내고 크래시 리포트 파일을 찾아서 다시 압축 파일을 또 풀고 그 다음에 그 크래시 리포트가 발생한 시점에 나와 있는 저희는 PM 로그라고 하는데 메시지 로그, 기타 리눅스 커널 로그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 크래시 리포트가 발생한 버전 정보를 체크해서 확인한 다음에 이 버전 정보에 따라서 오피셜 이미지를 찾아서 거기서 디버깅 이미지를 받고 그 디버깅 이미지를 다시 IPK를 풀어서 저희가 디맹글링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 디맹글링 할 때 쓰는 라이브러리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콜 스택을 원래는 add to line이라는 커맨드 라인으로 하는데 저희가 크래시 리포트 단위로 처리할 수 있게 스크립트 파일로 만들어서 이렇게 변환을 합니다. 크래시 리포트 하나를 변환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게 거의 6배속 정도로 빨리 했는데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린 게 보이고요. 크래시 리포트 2개를 지금 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래시 리포트 파일 2개를 변환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노트패드에서 열어가지고 크래시 리포트에 있는 콜 스택을 확인하고 이 크래시가 나타난 시점에 다른 PM 로그들을 확인을 해가지고 이 이슈가 예전에 나왔던 이슈인지 아니면 새롭게 나온 이슈인지를 확인하는 이런 작업들을 매 이슈마다 저희 이슈가 아닌지를 확인하는 과정조차도 저희가 다 이걸 수작업으로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보여드린 이 시퀀스를 대략적으로 프로세스를 정리해 보면 한 7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제가 속한 웹엔진 부서에서는 다 이걸 비슷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것을 자동화하자는 게 작년 DX 아이디어 회의를 작년 초에 할 때 첫 번째로 나왔던 아이디어였고 제가 제안한 건 아니었지만 그 아이디어 제안을 듣자마자 제가 생각났던 설계 초안이 있어서 이런 서비스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4개 파트로 나눠져서 첫 번째는 로그를 자동으로 다운로드를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필요한 로그를 중요한 부분들을 분석하는 어널라이저 부분 그 다음에 크래시 리포트를 자동으로 디맹글링하는 컨버터 부분 그 다음에 컨버팅된 크래시의 콜 스택들을 가지고 패턴을 분석해서 유사 이슈들을 찾아주는 이런 4가지 모듈로 가진 설계 초안을 제안을 했고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제 같이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저를 포함해서 4명의 개발자가 이걸 개발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4가지 모듈의 구성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자면 2가지의 기본 베이스 기능과 2가지의 도전 기능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로그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 및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인데요. 지라 이슈에 보통 유천 파일이 이렇게 압축 파일로 전달이 되는데 7zip부터 Rzip까지 다양한 포맷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유천 파일의 용량 제한이 100메가다 보니까 이렇게 분할 압축 파일로 전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로그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 작업이 빠르면 수분에서 많으면 수십 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유천 파일 중에는 100개가 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작업을 대량의 I/O 작업을 처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장고 기반의 셀러리 태스크로 이 서비스를 구성하는 방안을 생각을 해서 실제 구현을 하게 됐습니다. 요걸 담당했던 개발자가 상당히 많은 고생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로 콜스택을 자동 변환하는 크래시 디맨글러 부분입니다. 아까 잠깐 데모 영상에서 보셨지만 원래 애드 투 라인으로 처리되는 부분을 크래시 리포트 단위로 처리를 하도록 디맨글러를 만들어서 변환을 하면 되는 게 기본적인 골자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 웹OS TV 같은 경우에는 CI/CD 체계로 매일 100개 이상의 오피셜 이미지가 생성되고, 그 100개 이상의 이미지에서 이렇게 펌웨어에 들어가는 웹엔진 이미지와 디버깅 정보를 갖고 있는 이미지, 이렇게 2개로 분할된 이미지로 생성이 됩니다. 용량 관계로 용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한 2주 정도쯤면 삭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삭제되기 전에 이걸 수집을 할 필요가 있어서 매일 저녁에 이 디버깅 IPK, 그날 릴리즈된 IPK의 이 디버깅 IPK를 자동 수집하도록 하는 이제 디맨글러 내에 이제 업데이트 로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걸 저희가 어차피 CSI 서비스 이왕 만드는 거 전체 웹OS 개발자가 다 쓸 수 있게 만들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보여드린 거는 웹 런타임이지만 그 외에 다른 또 모듈도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는 모듈들에 대해서는 자동 수집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조를 구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게 자동화라고 하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2가지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좀 나름대로 도전을 해보자 했던 2가지 기능입니다. 크래시 뷰어라고 동일 이슈 유사 크래시 이슈를 추적하는 기능을 저희가 구현을 했는데요. 이게 왜 필요하나? 웹OS는 매년 출시한 후에 3년에서 5년 정도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서 기능을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OS 업데이트 파인이라는 걸 해서 최근 웹OS에서 탑재된 신형 펌웨어를 이제 하방 전개를 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당하고 있는 재형성 크래시 이슈 같은 경우에는 타이밍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재현 빈도가 낮지만 한 번 나왔던 이슈가 몇 년 뒤에 또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그 이슈가 어떻게 정리됐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보면 로그들은 유첨 로그들은 잘 지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그걸 다시 와서 이걸 찾아내는 일조차도 경험이 있는 개발자라도 기억을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차피 크래시 리포트를 데이터베이스로 지금 모으기 때문에 콜스택 패턴 단위로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추적을 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아이디어를 냈고요. 그래서 이제 크래시 콜스택 유사도 분석이라는 걸 시도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웹엔지네 같은 경우에는 크래시 리포트 안에 콜스택이 한 20개에서 30개 정도가 이렇게 리스트가 쌓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환되지 않은 콜스택이 있고요. 요걸 디맨글러로 변환하면 이렇게 이제 컨버티드 콜스택이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이제 오프셋 값들은 제외하고 라이브러리와 펑션 네임만 추출해서 멀티라인 스트링으로 데이터베이스로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콜스택 패턴을 기준으로 유사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해서 여기저기 검색을 하다 보니까 자료는 잘 없었지만 러시아에서 나온 논문 하나가 있어서 거기서 리벤슈타인 알고리즘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이걸 하는 방법이 제안이 된 게 있어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봐서 시도를 해봤습니다. 리벤슈타인 알고리즘은 간단하게 말하면 글자를 한 글자씩 쉬프팅을 하면서 일치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인데요. 이거를 배열 매트릭스 상에서 쉬프팅하면서 계산하는 형태로 이미 만들어진 라이브러리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이렇게 글자 쉬프팅을 하면서 계산하니까 아주 코스트가 헤비한 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자연어 처리에서 사용하시는 코사인 거리 유사도 분석을 이용해 가지고 1차 필터링을 해서
모수를 줄인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레빈슈타인 알고리즘을 분석을 해서 유사 콜 스택 패턴, 그 다음에 DB 자체가 완전히 일치되는 거는 DB 매치드라는 패턴으로 해서 리스트를 제공해주고, 이 안에서 이제 점프를 해서 크래시, 같은 콜 스택이 있는 다른 크래시 리포트를 찾아 들어갈 수 있게 기능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로 이렇게 이제 수집을 했기 때문에 각 패턴의 발생 빈도를 지표로 표시를 해서 이 크래시 콜 스택 패턴이 이 크래시 리포트에 발생했지만 발생 빈도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다른 크래시 리포트와 비교해서 이렇게 통계 지표로 유사도가 있거나 레어한 콜 스택인지를 알 수 있게 그런 정보를 제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유사도 추적을 하는 기능을 만들었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도전했던 부분이 로그 뷰어입니다. 저희 CSI 크래시 씬 인스펙터의 씬을 담당하고 있는 모듈인데요. 이건 왜 필요하냐? 재현성 크래시 이슈들은 복합 원인으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크래시 콜 스택을 봐가지고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게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메모리 관련해 가지고 이제 스택 오버런 같은 것들이 나타나면 콜 스택이 다 깨져서 나오거든요. 근데 크래시는 발생했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그러면 그 크래시가 발생한 시점에서 그 전반에 그 앞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추적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이제 이슈에서 전달되는 로그들은 이렇게 텍스트 파일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 텍스트 파일이 모두 다 그 텍스트다 보니까 미리세크 단위의 로그를 가지고 이걸 추적을 해야 되는데, 재현성 이슈 같은 경우에는 수십 초에서 수백 초 앞 구간까지도 이걸 추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 로그 뷰어라는 걸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텍스트 뷰어에서 제공해주는 하이라이팅, 필터링, 키워드 필터링 기능을 제공해주면서 그 안에 로그화해서 정보를 추출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앱 라이프 사이클 차트, 그러니까 앱별로 동작이 어떻게 동작이 됐는지를 나타내는 간트 차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거를 구성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이 간트 차트는 이 왼쪽 착축이 앱 아이디고요, 오른쪽이 모노토닉 타임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요것들은 실제 로그상에서 앱별 PID를 추적을 해서 매핑을 해서 하나의 앱 아이디에서 PID가 계속 바뀌더라도 이렇게 이제 실행됐다가 종료되었다, 뭐 아니면 실행됐다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 다시 종료되었다, 이렇게 앱 하나가 이 구간 동안 살아 있었다라는 걸 간트 차트로 보여주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저희가 로그상에서 특징적인 로그들, 크래시 로그, 뭐 아니면은 저희가 보기에 이거는 동작에 문제를 영향을 준다라는 로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커 포인트를 집어넣어서 요걸 누르면은 해당 위치의 로그로 점프할 수 있는 기능까지 넣어서 미리세크 단위의 로그이지만 전체적으로 어떻게 거시적인 로그 흐름을 전개를 이해할 수 있게 그런 기능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의 스톨 포인트인 상태, 그러니까 시스템 과부하 상태일 경우에는 저희 웹OS에서는 이제 차트 아웃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CPU와 메모리 사용량에 대한 테이블도 텍스트로 제공됩니다. 기존엔 그걸 다 눈으로 읽고 메모리 사용량 흐름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됐는데, 이렇게 이제 저희가 차트 솔루션을 가지고 이제 그래프형으로 바로 시각화해서 보여줘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거기서 이제 디테일한 걸 추적할 수 있게 그런 라이프 사이클 뷰어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도전 기능을 구현을 하고 보니까 저희가 두 가지 응용 기능을 추가로 더 만들어서 넣을 수 있었는데, 첫 번째가 협업을 위한 로그 링크 쉐어입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텍스트로 된 로그를 다 읽고 분석을 해서 제공해야 되다 보니까 먼저 선행 개발자가 어떤 걸 검토하다가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다른 개발자한테 검토 의뢰를 해야 될 때 이렇게 이제 텍스트를 발췌해서 이 부분 좀 봐주십시오 하고 이제 다른 개발자한테 검토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받은 개발자는 지금까지 봤던 그 압축 푸는 과정, 분석 과정을 다 거쳐서 이 위치를 찾아내서 이 맥락이 어떠니까 이러합니다라고 이제 답을 주거나 리솔브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로그 뷰어 상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특정 위치의 로그를 하이라이팅을 해서 URL을 생성할 수 있게 하면 그 URL을 가지고 다른 웹 브라우저에서 바로 그 세팅 그대로 로그 뷰어를 다시 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URL을 이렇게 이제 커멘트로 남겨주면 다른 개발자도 그걸 열어보면 먼저 이 URL을 남겨준 사람하고 동일한 설정으로 이제 이걸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기능을 제공하니까 어떻게 이제 업무 환경이 달라지는가? 한 가지가 더 있네요. 예, 두 번째 응용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만들면 이슈를 검토를 하기 위해 이 툴에다가 이제 들어가 가지고 이제 접속해서 로그를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서 이제 확인을 하는 그런 작업들을 수동으로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주요 이슈 필터는 자동적으로 오토 컬렉터를 이용해서 30분 간격으로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해서 뭔가 보여줄 게 있으면 그 이슈에다가 웹링크로 CIS 리포트라는 링크를 달아서 이걸 누르면 이렇게 이제 그 이슈의 유첨에 있는 로그 정보를 다 한눈으로 볼 수 있게, 특히 이 유첨 파일을 이렇게 트리뷰 형태로 해서 내용을 다 압축을 다 풀어서 확인할 수 있게 해주고, 이 안에서 주요 이제 로그나 포인트들은 이렇게 북마크 테이블로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서 클릭을 하면 해당 부분으로 점프해서 볼 수 있게, 이런 기능을 제공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응용 기능을 가지고 어떻게 동작이 달라지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슈에서 이렇게 이제 하단에 만약에 이제 CSI 리포트가 있으면 이걸 링크해서 열면 바로 이렇게 트리뷰가 하고 이제 유첨 내용을 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북마크를 점프를 하면 크래시 뷰어로 이렇게 해서 콜스택이 바로 변환된 걸 다 한 번에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리뷰에서 이번에는 로그 뷰 버튼을 눌러서 로그 위치로 가면 이렇게 이제 로그 뷰어로 한 번에 다 그 발생했는 위치에 로그를 볼 수 있습니다. 요 점프 버튼을 누르니까 크래시 로그가 있는 위치를 바로 점프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팅 필터링을 적용을 해서 다시 보고 다시 누르면 이제 이 하이라이팅 필터링이 돼 있는 조건에서 이제 로그를 봅니다. 그 다음에 이 위치를 지금 공유하겠다고 우클릭을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다시 탭에서 다시 열어보면 방금 본 하이라이팅 설정 그대로 해서 요 포커싱이 딱 된 위치로 해서 공유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URL을 쉐어링을 함으로써 업무 효율이 이제 훨씬 더 배가가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6가지 주요 기능을 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저희가 구현을 했고요. 웹 서비스인데 크게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고와 부트스트랩으로 구현된 CSI 서비스 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맹글링 작업을 전용으로 하는 PHP 기반의 크래시 디맹글러 서버가 이랬습니다. 이렇게 2개가 이제 레스트로 연동이 되고요. 30분 간격으로 로그를 수집해서 분석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이제 익스트랙트가 백엔드로 동작을 하고, 사용자들이 뷰어를 클릭하면 열리는 프론트엔드 뷰어가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 개발을 저희가 하는데 4명이서 원래 웹엔진을 개발해서 C++ 개발자였는데요. 이 파이썬 기반으로 여기까지 쌓아 올린다고 상당히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로드맵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CSI 1.0을 제가 2월 달에 제안을 했고, 실제 4월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8월 달에 1.0으로 이제 크래시 전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부 리더들한테 이제 공개 데모를 했는데 일반 로그에 대한 대응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당장 급하게 할 수 있는 워크어라운드 버전을 만들어서 1.5로 만들고 올해 1월부터 운영 서버를 구축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넉 달간의 팀 내 파일럿을 운영하고 그 이후에 현재까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부 전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해오면서 병행해서 CSI 2.0도 개발을 했습니다. CSI 2.0에서는 워크어라운드로 대응하던 일반 로그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다 대응할 수 있도록 제대로 설계 변경을 해서 CSI 1.0에서는 3가지 타입밖에 안 되고 이렇게 커버리지가 되던 로그 커버리지를 총 6가지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로그를 다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로그 커버리지가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이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트리뷰로 유첨 내용을 다 볼 수 있도록 변경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CSI 2.0은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10월 정도에는 오픈하려고 지금 최종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인데, 이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효과가 어떤지를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사용성 추이입니다. 저희가 1월부터 해서 지금 지난주까지 해가지고 총 15,300개의 이슈를 수집을 했고, 그 중에서 로그를 한 11,000개 정도 수집을 했고, 그 안에 크래시 리포트는 1,681개 정도를 수집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로그들을 한 데이터베이스로 쌓는 것 자체가 개발단에서 나오는 것에서는 이력 관리용으로도 이제 분석용으로도 나중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CSI 리포트로 링크로 점프해서 들어오는 아까 데모로 보셨던 이슈 뷰어입니다. 이 대문 페이지이기 때문에 이 접속률을 가지고 좀 가늠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팀 내 파일럿 기간 넉 달 동안 저희 팀이 한 40명쯤 되는데 2,000페이지 카운트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발 그룹 공개하고는 넉 달간 지금 3,000페이지 카운트 정도에서 토탈 한 5,000페이지 카운트가 지금 됐고요. 로그 뷰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팀 내에서 할 때는 넉 달간 800, 그 이후에 이제 전체 공개하고는 1,600 카운트 정도에서 이제 2배 정도 사용량이 늘어나는 추세였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간 평균 30페이지 카운트 정도 사용량이 있었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사용량을 보면은 약 80페이지 뷰 카운트로 사용량이 한 2.5배 정도 뛰었습니다. 실제로 이게 개발자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효과는 이게 그래서 정말로 업무에 도움이 되는가인데요. 지금 저희가 파일럿 기간인 1월부터 4월까지를 기준으로 올해 1월, 4월과 작년 1월, 4월 1년간의 차이가 있는 그 사이에 이제 업무 시간 공수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슈 사전 검토 시간이라는 걸 측정했는데요. 요거는 이슈가 최종 리졸브를 한 개발자한테 전달되기 전까지의 과정에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렸는가를 본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숫자는 12%가 개선됐다고 나오는데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비교군에 있는 다른 5팀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게 이제 추세적으로 이제 실제 이 업무를 이슈를 전달하는 때 걸린 시간이 대폭 줄어들어 있는 추세가 보인다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저희 서비스만의 어떤 그 베네핏으로 생겼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추세를 보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을 다 드렸는데요. 저희가 처음에는 저희 크래시씬 인스펙터라고 이제 CSI 서비스를 크래시에 국한된 어떤 서비스로 시작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수렴 및 개선을 통해서 곧 공개될 CSI 2.0으로는 이슈 전체에 이제 있는 로그를 검토할 수 있는 로그DB 플랫폼으로 이제 조금 더 거듭나는 방향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조금 더 시선을 확대해서 본다면 사업부 레벨에서 통합 이슈 관리 시스템 지라나 ALM을 통해 가지고 이슈를 테스트 부서에서 생성을 하시고 거기서 이제 유첨 로그를 가지고 이제 검토 거래가 오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계신 사업부라면 저희 이 CSI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개발 후단에서 나오는 이슈들에 대한 로그를 검토하는 데서 효율성을 좀 더 올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 특히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웹OS 플랫폼 이런 같은 로그 포맷을 유지하는 플랫폼 단위로는 같이 쓰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도 저희가 기술적으로는 VS나 BS에 있는 웹OS 개발자분들도 이 서비스를 접근만 가능하다면 쓸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제반 환경들이라든가 이런 걸 맞추기 위한 업무 협약들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하나의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 사업에 관계없이 공통된 문제들을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하고 이력을 추적해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시사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 마지막으로 이제 그 시간이 조금 남아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서비스를 실제로 오픈을 하고 난 다음에 사용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저 피드백이 온 게 있었는데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이 서비스를 한번 쓰고 나니까 이게 없던 시절로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말하자면 거의 그겁니다. 주방에 이제 가전 삼신기가 있지 않습니까? 식세기, 뭐 로봇 청소기, 뭐 건조기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이것도 웹OS 개발자들의 삼신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발표는 마치겠고요. 예, 질문 있으시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 편하게. 네. 그 콜스택 유사도는 아까 전에 뭐 중간에 변형을 한 다음에 그다음 알고리즘에 넣는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유사하다는 콜스택을 어떻게 판단하는 건지 조금만 더 자세히 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문자열 유사도 판단이고요. 그런 알고리즘들이 자연어 처리 때문에 많이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연어 처리 알고리즘들은 그러니까 코사인 유사도라는 것들은 각속도 계산하는 건데요. 이거는 저 ML 같은 자연어 처리 그런 데 가면 다 기본적인 로직들을 설명해 줍니다. 단어를 다 인덱스를 해서 그 단어가 발생한 빈도를 가지고 벡터를 만들어서 이 벡터 각이 맞는지를 얼마나 비슷한지를 가지고 유사도를 판정하는 그런 방법이 일반적으로 자연어에서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이제 콜스택은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각속도를 가지고 쓰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벤슈타인 알고리즘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글자 스트링을 일렬로 쭉 배열하고 X축, Y축으로 일렬로 배열해 가지고 한 글자씩 쉬프팅하면서 이게 일치되는 글자 수가 몇 개인지를 계산한 식으로 해서 일치율이 제일 높은 숫자가 나오는 걸 유사도로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맞으면 100%인 거고요. 그 숫자가 얼마가 되느냐 전체 라인 기준으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뭐 이거는 이제 기초 알고리즘을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 실제로는 파이썬 라이브러리로 있기 때문에 그냥 가져다가 쓰시면 되는.
그럼 그 레빈슈타인 알고리즘이 애초부터 콜스택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아니다. 알고리즘인가요? 원래는 그냥 문자열 유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어 처리를 위한 그 단계 밑에 있는 로 레벨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단순히 스트링 자체의 유사도가 얼마가 된다. 이걸 계산한 로직입니다. 이 방식이 하나 있고 각속도라는 방식이 하나가 있는데 보통 자연어에서는 각속도 방식을 많이 씁니다. 코사인 유사도. 예.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신가요? 예, 방금 알고리즘 설명하셨을 때 그 스트링의 유사도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콜 스택이면 어쨌든 순서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알고리즘을 쓰면 A, B, C로 호출되는 거랑 C, B, A는 이제 같은 100% 매칭이 되는 건가요? 방금 말씀하신 그게 이제 각속도 유사도로 하면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레벤슈타인은 그냥 그걸 원래는 싱글 라인으로 스트링을 하는데 저는 그걸 이제 멀티 라인을 싱글 라인으로 플랫하게 만들어 가지고 쭉 비교를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순서가 바뀐 것도 틀리다고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의 매칭이 되지 않으면 전부 다 틀리겠네요. 그게 이제 시프팅을 하면서 비교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매칭되는 것도 계산을 해서 그 중에 맥스치를 가지고 판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글자씩 이동하면서 매칭되니까 단어 한두 개씩은 매칭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고 어쨌든 저희가 특정 기준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고 경험적으로 한 95% 정도 이상 아니면 90% 이상 이렇게 몇 가지 필터 조건을 가지고 확인을 해서 이제 유사도가 높은 거를 가지고 이렇게 리스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A, B, C라는 거를 매칭하기 위해서 A, B, B나 A, B, D 뭐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뭐 그러면 이제 그 퍼센테이지가 얼마라고 나오는데요. 그걸 가지고 적절한 수치 기준으로 필터링을 해서 리스트에 노출할지 말지를 결정을 합니다. 네, 그럼 발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훈 책임연구원이 감사합니다.